안녕하세요. 아카마이에서 게이밍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산업군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영업 김채하입니다. 은우님, 저희 오늘 왜 지금 여기 자리에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거는요. 저희 둘이지만 간단하게 틱타임을 가지면서 업계 전반에서 좀 어떤 키워드가 핫한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NFT라는 핫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NFT 하면 사실 게임 업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은우님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업계에서 NFT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주식의 등락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과연 게임사에서는 NF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NFT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라는 말을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아무래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거냐, 이게 뭐냐를 얘기를 해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증명서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증명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유하게 딱 하나만 원앤 있는 거로. 온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증명서를 갖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사실 그것을 만드는 컨텐츠 원작자들은 다 달라도 실제로 그 컨텐츠의 저작권이나 아니면 그 컨텐츠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건 다 넷플릭스나 갖죠? 네, 네. 유튜브에서 가져가죠. 근데 이 NFT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과 이걸로 인해서 버는 수익금은 다 제게 다 내 거?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건 내 거고 내 그 컨텐츠를 보려면 나한테 돈을 내라.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 유명한 그 지루한 원숭이 혹시 프로필 아시나요? 기사에서 한참 나왔었고 많은 댓글이 달렸던 걸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사 보면 막 몇십억에 팔렸고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를 저스틴 비버가 샀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뭐 몇십억씩이나 주고 사냐. 사실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런 유명인들이 사게 되니까 결국 인플루언서가 그쵸.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 NFT의 가치도 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명품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잖아요. 샤넬의 오픈런? 네, 은우님도 좋아하시죠? 좋죠. 저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명품을 살 때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소문이 돌고 그래서 명품에 관심 없던 그 유저들도 이제 그 오픈런을 하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 명품 브랜드에서는 가방을 조금만 풀고 가격은 또 높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처럼 이제 NFT도 그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가치는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샤넬 가방 이런 거는 제가 직접 그러니까요.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뭐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몇십억 주고 사실 왜 사는지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트렌드라고 하니 한번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러면 게임 업계에서는 도대체 NFT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NFT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모든 게임사들이 아니 많은 게임사들이 NFT 진출한다 네, 이런 많이 류의 봤어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NFT를 접목한 P2E 게임을 출시된다는 소식에 정말 주식시장이 들썩들썩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NFT는 게임사 이건 사실 알겠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P2E라는 그 용어는 좀 생소해요. 그쵸. 네, 그게 예. 뭔가요? 세아님께서 NFT를 쉽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2E는 그냥 약자 그대로 보시면 플레이 투 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해서 돈을 번다. 약간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업계 용어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쌀먹한다고 해요. 쌀먹한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게임을 해서 번 돈으로 나 쌀 쌀 사만 사먹는다. 먹을게 약간 네. 이런 거인 건데 여기에 NFT가 어떻게 더해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즐기면서 얻게 된 보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채굴한 아이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NFT나 가상화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재화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제공받고 그리고 유저는 이 게임에서 얻은 거를 NFT를 판매해서 현금화하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 P2E가 좀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가 맞아요. 되고 있고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남미나 동남아 이런 곳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현재 국내에선 좀 플레이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규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글로벌 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다 바라겠습니다. 은우님이 얘기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P2E 말고 네. 이렇게 보시면 L2E, R2E 같이 이제 NFT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예. 이 중에서도 스테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P2E, R2E의 일종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요새 핫한 것 같은데 예. 이 스테픈에서 파는 운동화를 이제 100만 원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실물이 아닌 거죠. 네. 가상 공간에서 쓰는 그죠. 운동화입니다. 네. 이 운동화를 신고 이제 직접 사람이 뛰면 그 운동화의 능력치에 맞게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좀 사행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은우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그런 기업들은 NFT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네.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익 모델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사실 저도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NFT 게임이 동남아에서 좀 성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스카이마비스라는 게임사가 개발한 NFT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게임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나에게는 3마리의 엑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시작이 아이템의 구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희귀하고 좀 능력치가 높은 엑시를 가지고 있어야 배틀이나 미니게임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토큰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교배 과정에서도 좀 더 좋은 엑시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엑시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엑시가 거래되거나 교배가 되면 스카이마비스는 약 4%의 수수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엑시로 이 거래가 될 이런 부분이 약 한 1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총 거래를.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계산 좀 해봅시다. 근데 이 중에 17% 정도가 엑시 인피니트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이나 운영사 입장에서는 가상 자산을 이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의 수익으로 취할 수 있고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게임을 하는 목적이 재미와 함께 수익 창출될 수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윈윈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네.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다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게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놀면서 돈을 번 건데 이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한 달 월급이랑 맞먹거나 조금 상회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멀리 보자면은 이런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좀 커머스화해서 맞아. 이렇게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맞아. 그래서 네. 이제 뭐 쿠팡이나 게임 업계가 이렇게 콜라보할 수도 장벽이 있을 좀 것 무너지는 같아요. 이런 네네. 건데 그러면 게임업계는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좀 대기업분이나 이런 걸 그쵸. 많이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맞아요. 사실 NF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신 부분이 아마 맞으실 것 같고요. 저도 대기업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기사도 보면은 NFT 모델로 뭔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메타버스나 NFT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결국엔 보여요. 공생하는 이런 네, 그렇게 될 구조인 것 같네요. 같아요. 또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이 NFT로 부동산을 살 수 있대요.
부동산을요? 부동산 엄청 핫하잖아요. 갖고 싶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을 200만 원에 살 수가 있대요. 2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저도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는 아, 아니고요. 네. 네, 가상 세계에서 그래서 200만 원을 사고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그 시그니엘의 가치가 올라가서 저는 2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시그니엘 200만 원 살 수 있다면 저도 갖고 싶긴 하네요. 네, 저도 사실 시그니엘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었지만 아, 그렇죠. 네, 실제로는 현실해졌죠. 안 되죠. 네. 네, 네. 네, 아무튼 은우님 그 NFT가 이제 거품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재화의 역할로서 충실할지 아니면 그냥 주식 단타로서의 역할로만 갈지 좀 궁금해요. 게임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게임 업계들이 NFT에 뛰어든다고 봐도 무방할 상황이긴 한데 이를 보는 여러 가지 엇갈린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요즘 게임사들이 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 또는 결국에는 게임이 가져야 되는 주 목적인 본질은 재미여야 되는데 이 본질이 돈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본질의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이제 기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NFT를 통해서 극복할 수 극복했다는 있다. 시선도 있어요. 그쵸. 그거를 왜 그렇게 보냐면 아무래도 이걸 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수익이 있다 보니까 게임이 조금 재미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유저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컨텐츠를 통한 뭐 커머스 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의 확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근시일에 보면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게임 업계들이 글로벌 진출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의 본질은 재미이다 보니 이건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게 명확한 사실인 거죠. 네, 저도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추천해드릴까요? 네, 은우님 얘기를 듣다 네.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희는 야카마이니까 한번 그죠? 엮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상황에서 주 진출 국가가 동남아 그리고 남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들은 사실 인터넷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안정성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고려하고 있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아카마예요.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카마이가 제1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아마채아님이 더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두 번째로 네. 생각이 난 게 이제 보안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 거래나 이런 게 굉장히 성행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NFT가 이제 재화로서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계정 탈취에 대한 문제가 그죠. 생길 더 수 보호가 되어야 되는 있어요. 건데. 네. 그죠? 계정 탈취가 되면 자신의 계정에 있는 NFT를 자기도 모르게 팔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싸게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정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하면 아카마이죠. 그렇죠. 성능하면 아카마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NFT를 바라보다 보면 아카마이와 우리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데 네. 은우님 혹시 이제 NFT를 발행하거나 네. 아까 그 지루한 원숭이 한 마리 있죠. 네, 있으십니까? 계획 있죠. 네, 근데 완전 이제 트렌드 섹터니까. 우리 함께 성공해야 되니까 뭐가 좋을지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